안녕하십니까.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강의를 맡고 있는 문학인문교양학부 유창민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전체반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강의실에서 만나서 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수업 진행 방식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1주차는 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 콘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교과목에 대한 소개입니다. 조금 뭐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목표라든가 그리고 강의 전체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수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강의 진행 방법들, 뭐 평가 요소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라고 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뭐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아마 글을 꼭 다 써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미래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논리적인 사유와 표현 능력이 이제 아주 필수 능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글쓰기가 필수 요건이겠지만 뭐 자연계열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체능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글쓰기가 꼭 필수 요건은 아니었습니다. 또 논리적 사유가 꼭 필수 요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글쓰기 수업이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꼭 이렇게 모두가 다 필수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이 세계의 환경이 조금 좀 다양해지고 바뀌게 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글쓰기가 이렇게 어떤 대면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뭐 글 써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형태를 떠나서 이제는 그것이 어떤 온라인이라든가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든가 혹은 뭐 어떤 문자라든가 아니면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짧은 글들을 써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글을 쓰는 계층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블로그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는 이 글쓰기 능력이 아주 이제 필수 요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 요건이 좀 충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요? 음,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논리적인 글이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글이 당연히 되겠죠. 논리적인 표현이 또 당연히 좋은 표현이 되겠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주장하고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근거들을 제시하면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타당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주장이 명확하고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일목요연하게 빠짐없이 배제한 것 없이 제시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논리적인 사유와 논리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글의 첫 번째 요건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좀 표현이 좀 매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표현이 어떤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어떤 글의 요건은 표현의 어떤 창의력과 표현의 매끄러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마 뭐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겠고, 그런 어떤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어떤 블로거가 될 수 있고, 좋은 유튜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어떤 SNS에서 글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 사회에서 논리적인 사유와 표현 능력이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을 전체 학생들이 듣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과거와 또 이제 현재 혹은 또 현재와 미래는 또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의사소통 채널이 조금 일방향적이었어요. 일방향적. 과거에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이렇게 명령이 전달되는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어떤 명령이 내려오지 않고요. 각 어떤 조직들이 팀별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이 팀별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조직의 상부에 어떤 보고를 한다든가 어떤 조직의 어떤 문화를 바꾸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하나가 어떤 독립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각각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의사소통의 하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방향적인 어떤 의사소통 채널이 이제 좀 쌍방향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채널로 바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과거에는 어떤 뭐 힘이 있는 자 혹은 뭐 독재자 혹은 뭐 조직에서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일방향적인 어떤 명령을 내렸다면 이제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명령이 부조리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요즘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의사소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들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와 어떤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를 전제로 한 어떤 시민들이 양성된다면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민주적인 어떤 방식으로 잘 굴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이제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1학년 학생들이 이 어떤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예체능대 학생이니까 나는 뭐 이공계 학생이니까 내가 뭐 글 쓸 일이 있어? 내가 뭐 논리적인 사고를 할 필요성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큰 착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논리적인 사고들, 역량들을 좀 키워나가서 자기의 전공 분야에 또 접목시킬 수 있고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취미 활동과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논리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추고 있는 어떤 건강한 시민 집단들은요,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 어떤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겠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뭐 이제 뭐 어떤 독재나 일방향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될 어떤 기본 역량이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이제 뭐 글쓰기도 있고 말하기도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글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말하는 것으로도 표현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비판적인 사고라고 했는데 비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비판이겠고요. 이제 협력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형태로 해서 이 수업이 진행될 것이겠고 그런 역량들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뭐 직장이라든가 혹은 뭐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계율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정보화 시대가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이라는 거예요. SNS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까지. 그랬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필수적 요건이 논리적인 사유와 글쓰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갖춰야겠죠. 뭐 유튜버들도 보면은 거의 뭐 계획을 하고 글을 뭐 밑바탕이 되는 어떤 글들을 쓰고 난 다음에 유튜버를 진행하지 막연하게 그냥 촬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논리적인 어떤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이제 논리정연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제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장이 명확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들이 제시되는 것들이 논리정연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효율적인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글쓰기 방법들을 습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수업은 이제 과정 중심 글쓰기라고 해요. 과정 중심 글쓰기. 그래서 어떤 결과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계획하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퇴고하기 단계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글쓰기 방법을 이제 좀 체득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글쓰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보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항상 팀으로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팀 과제를 이렇게 조금 제출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목 개요 이 세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강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교과목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교과목 목표는 첫 번째로 이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독창적인 자기 표현 능력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독창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표현을 모방하거나 그런 것도 좋지만 단순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들을 터득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글의 내용도 독창적이면 좋겠고요. 어떤 글의 어떤 서술 방식도 독창적일 필요성이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자기 표현 능력이에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글을 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 과목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글을 쓰고 표현하는 능력들이 다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차가 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은 학과에 들어오면 대부분 좀 비슷해요. 그쵸?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이나 성적이 좀 비슷할 텐데, 이 글쓰기 능력은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심한 거를 조금 이렇게 중간 지점에 좀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을 중간 지점으로 끌어내리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잘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글쓰기 경험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중간 정도까지 그 글쓰기 능력들을 조금 이렇게 자기 표현 능력들을 향상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지성인으로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 교과목의 첫 번째 목표에 해당합니다. 또 이 교과에서는 이제 논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실용적인 목적과 자기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데에 이제 필요한 다양한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글쓰기를 이제 별로 필요 없는 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정보화 시대에 실용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을 기획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은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글쓰기의 혹은 표현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쓸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거라든가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감상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상문과 관련된 좀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목표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자신의 개성들을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의 개성을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것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용적인 글들이 이런 것이고, 어떤 식의 것들이 좀 효과적인 글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바람직한 글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개성들을 접목시켜서 자기의 능력들을 향상시켜 나가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교과목이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다 보니까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타인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대부분 다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뭐 경쟁자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 사회는요, 특히 인제 뭐 한국은 지금도 뭐 경쟁이라고 하는 게 좀 치열하긴 하지만 미래 사회는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성공하기도 좀 힘든 게 미래 사회의 모습인 것 같고요. 같이 협력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들이 만들어내고 또 그때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제 목표로 미래 사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회사 조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들 팀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의 역량 이런 것들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습득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력 기술, 이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술들을 습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 협력해서 함께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 역량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뭐 제가 뭐 최종적인 어떤 평가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 지표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내적 상태의 능력을 이해하는 자기 경영 역량.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 표현이에요. 팀과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예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글쓰기 능력이 어떠했는데 이 수업을 들은 이후에 발전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경영 역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는 내가 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제를 선정한다든가 서두를 작성한다든가 뭐 퇴고를 한다든가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을 텐데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여러분들이 극복되었다면 그 이후에 나아진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이 학생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학생은 이 수업에서 무언가 자신의 어떤 자기 경영 역량들을 발휘하고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국가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위 목표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쭉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둔 겁니다.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위 목표로 이제 글쓰기의 어떤 원리나 기초를 조금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계획하기, 주제 선정하기, 주제문 작성하기, 뭐 또 그다음에 서두 작성하기, 뭐 결말 작성하기, 단락 구성하기 요런 어떤 원리 기초,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해?"라고 하는 뭐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들 그런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과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의 수업에 여러분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제 하위 목표가 "비판적 사고로 문제를 발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논리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인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번 주 인제 뉴스 보도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가장 주목한 지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인제 뭐 어떤 칼럼들을 쓸 수도 있는 거겠고요. 아니면 이 사회 현상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제시해 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표현 능력을 배양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표현 능력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사실 발표 능력이라든가 표현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말해보고, 많이 글을 써보고, 많이 또 발표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표현 능력을 배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시간은 적극적으로 그런 시간들,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잘 못하는 어떤 팀들도 있어요. 개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다른 친구들과 협력해서 최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최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개인 역량 때문이 아니라 이 협력 어떤 능력, 협력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협력 역량은 없어요. 근데 이 수업 과정에 분명히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것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그냥 주어진 어떤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일을 적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부분들을 각자 모아서 그것들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나는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능력들이 향상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사고 능력들이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 사고 능력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접적인 글쓰기 행위, 그 결과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만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통 교양이기 때문에 혼합 수업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이제 분반이 전체 분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학과 학생들이 섞여서 수업을 듣는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단과대에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많이 또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들 그래서 학교에서 저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와서 여러분들 수업을 그냥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라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제가 크게 25분 분량으로 3개를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는 3타시 한 주에 3시간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하나씩 25분 분량의 수업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1주차에 3개의 콘텐츠가 있다면 3개를 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2주차에도 역시 3개가 있겠죠. 그럼 3개를 다 수강하게 되면 자동으로 출석 처리가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하시고 예,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25분짜리 수업 3개를 듣고 나면 그 강의 내용에 이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매주 막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뭐 과제를 내라 막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과제 점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과제라고 한다는 건 그렇다면 곧 생각해 볼 문제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수업 후에 각자 이제 뭐 수업 들으신 걸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두면 그걸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업 후에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볼 문제를 정리한다. 또 강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 활동과 수업 활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1주차 첫 번째 1차시 수업은 전체적인 수업의 강의 목표와 그리고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2차시에
다 하지 못한 내용들, 뭐 평가 방식이라든가 주타별 강의 계획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적인 것들, 여러분들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숙지하는 게 일단 1주차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도 시스템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혹은 뭐 제 메일 학교 메일입니다. yugija예요. 학교 메일. 이것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핸드폰도 제가 저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전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수업이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